자율주행 버스 운행 서비스를 지역 운수사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대를 열었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구직자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의 미래 가치에 집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의 지원 기관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서비스를 지역 운수사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진천 음성혁신도시 일원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지역 운수사로 이관하기 위해 도, 진천군, 음성군, 진천여객 등 8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모두 타유는 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교통불편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와 진천군, 음성군은 향후 지속적인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교통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여 지역 주민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할 계획입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구직자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근로시장에서 기존 8시간 근로 모델에서 벗어나 4시간에서 6시간 탄력 근무 새 모델을 제시해 기업은 만성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를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와 새로운 근무 형태 도입, 사업 참여 만족 사례, 하반기에는 소상공인까지 대상 확대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산업의 미래 가치에 집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의 지원기관 11개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은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도약이 어려웠던 지역 특화 산업 기반 중소 중견기업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 보완하고자 5년간 시행된 지역 산업 기반의 도유일 충북형 R&D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90개사를 지원해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 12.4%, 고용 7.5%, 수출 61.4%가 향상됐고 특허 출원과 상표 등록, 인증 취득 등 연구개발 지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총 11개사로 앞으로 11개월간 과제당 7,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여름철 각종 재난 대응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도청 잔디광장 일원에서 텀블러를 지참한 직원 200명에게 커피, 아이스티 등 음료를 직접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또한 출장과 회의 등으로 오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각 부서에도 음료 1,200잔을 배부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연일 계속되는 호우와 폭염 대응으로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 태세를 유지해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북도청에서 충청은 하나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시도 간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상호 우호 증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북도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 구조개혁과 탄소 중립 경제 선도, 풀케어 돌봄 정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 등 충남도 주요 도정 방향을 소개하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 향후 충남북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도 글로벌 선도 연구센터 사업에 공동으로 응모한 미래혁신 소재 글로벌 선도 연구센터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선도 연구센터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연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우수 지역 인재를 양성하며 연구 성과를 지역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매년 4개 이상 대학을 선정해왔던 것과 달리 올해는 2개 대학만 선정해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한국교통대와 충북대 2개 대학이 신청해 한국교통대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민 체감도 높은 임산부 다자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임산부 다자녀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임산부 다자녀 가정 등의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산부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 자문,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배려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정에 0세부터 18세까지 매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합니다.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지원하며 5자녀 이상인 경우 매년 최대 50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충북도는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과 임신,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도내 인구 감소 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맘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등 총 4개 저출생 대응 사업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인구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임신, 출산, 육아 친화 환경 조성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충북도와 4개 휴양시설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은 맘편한 태교 패키지로 인구 감소 지역 내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내 휴양시설과 연계해 차별화된 태교 여행을 제공합니다. 이번 태교 패키지는 객실 1박과 조식 이용권, 인피니티 풀 등 부대시설 이용권뿐만 아니라 사상체질 진단과 한방차 시음, 목장 체험 등 각 시설별 40만 원 상당의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구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입니다. 2024년 제2차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미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1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대상 사업 선정이 불발됐습니다. 주요 미선정 사유로는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이 첨단 바이오 분야의 핵심 인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육성 방안의 구체적 실행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됐습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의 예타 미선정 결과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된 만큼 과기부 카이스트와 함께 미선정 사유를 꼼꼼히 분석하고 철저히 보완해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가 충북에 최대한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장품 분야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미국과 베트남 수출 상담회 상담액 319억 원과 수출 계약 81억 원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는 세계 3대 미용 박람회 중 하나로 미용 산업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박람회입니다. 충북도 공동관에는 기린 화장품과 파이안 에스테틱스, 이투바이오, 파이온텍, 다보르, 올담 등 6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베트남 수출 상담회는 박람회뿐만 아니라 B2B 중심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내 10개 기업과 현지 바이어를 매칭해 충북도에서 직접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최대 규모로 열리는 비에덴 코스모뷰티와 연계해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옥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수해 피해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 측량을 신청하면 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습니다.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고자 마련됐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의 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며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측량 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괴산군에 위치한 조령산 자연휴양림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사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운영하는 조령산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과 트리하우스, 복합휴양관 등의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숲속 놀이터 등 교육시설과 놀이시설, 편의시설까지 두루 갖춘 휴양 명소로 꼽힙니다. 조령산 자연휴양림 주위로 명산이 감싸고 있어 등산객들에게 각광받을 뿐 아니라 수암보, 충주호, 월악산, 문경세제 등 유명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다양한 관광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연풍세제길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로 꼽힙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